예고 없이 무너져 내린 건물, 거리는 곧 아수라장으로 돌변합니다. 재발 방지를 외쳐와도 매년 반복되는 끔찍한 참극. 사고 원인은 바로 목숨보다 돈을 우선시한 인명경시 풍조. 얼마나 많은 이의 목숨을 잃어야만 멈춰질까요? 이게 무슨 안전해요. 지나가다가 너무 닥치면 그냥 가는 거지 뭘 안 그래? 우지지지지지 그러더니 여기요? 나 죽을 뻔했다고. 공공기관의 안일한 대책 아래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거 예정지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사고 발생 직후 이 서울특별시에서 예정되어 있던 모든 철거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는데요. 네, 이곳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주택 재건축 지역인데요. 지금 한쪽에서 이 건물의 철거가 진행 중에 있는데 과연 현재 안전하게 진행 중인지 안전 전문가를 한번 만나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심 곳곳에 방치된 철거 예정지, 과연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조금 지적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안전 펜스가 없어요. 안전 펜스요? 네. 이거 안전 펜스 아니에요? 안전 펜스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구부러진 펜스 보이시죠? 아, 네. 직접 만져보니 무척 얇아서 놀랐습니다. 보기보다 겉에서 보기에는 이렇게 안전한 벽 같지만 이렇게 직접 만져보니까는 되게 얇은 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어떤 잔해물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는 있지만은 이 자체만으로 또 통행인에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안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어요. 특히 비바람 강풍 위에서도 충분히 넘어집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강남의 호텔 철거 현장에서도 강풍에 의해서 지금 이 철판이 무너졌었던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지난 9일엔 철거 중이었던 호텔 안전 펜스가 인도를 향해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흔히 보이는 이 가림막도 안전에 별로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데요. 가림막은 그냥 부직포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죠. 그러나 통행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안전하겠다라고 추측만 하지만 어떤 굉장히 위험한 장소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또 바로 옆에가 지하철 입구인데 낙하물이 이쪽으로 떨어질 수 충분히 있는 상황이 너무 가까이 붙어있더라고요. 네.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이쪽으로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는 전신도 입구니까, 바로 지하철 옆에 입구니까. 철거 건물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전선에 영향을 미쳐서 어떤 파단이 되는 그런 위험성도 좀 있는 어떤 작업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 7월 이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지며 바로 옆 전신주까지 도로로 쓰러지고 맙니다. 전신주에 흐르는 고압 전류로 인한 감전은 물론 이 화재와 폭발 위험까지 보기만 해도 정말 아찔한데요. 너무 무서워요. 우리 제도상으로 네. 지금 안전 펜스 규정이 없어요.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보행자 및 차량 안전 시설물에 대한 보고서 제출 계획이 명시되어 있지만 세부 지침이 없어 유명무실하답니다. 그렇군요. 허점이 있었군요. 아니, 공사를 합리적으로 다 설치하고 이거는 아주 안전하게 하는 거예요. 안전해요. 하지만 바로 옆엔 인도가 있었는데요. 대체 무엇이 안전하다는 걸까요?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이쪽은 잘 안 다니세요? 잘 안 다닌다고. 저쪽 어디선가 무너진 것 같더라고. 이거 저런 거 넘어오면 이게 무슨 안전해요. 이거는 임시 가림막이지 이게 무슨 안전대가 아니잖아요. 큰일 나지 이거 넘어 닥치면 이거 다 넘어오는 거지 뭐예요. 이렇게 내가 지나가다가 넘어 닥치면 그냥 가는 거지 뭘 안 그래? 철거가 무기한 중단되며 낙후된 건물이 대책 없이 그대로 방치된 모습인데요. 이 문제는 침식과 악천후로 인해 붕괴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 점검 장소는 서울특별시 장위동. 지난 4월 30일 철거 공사 중이었던 9층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진 곳입니다. 예. 이런 데가 당시 많은데요. 3층에서 작업 중이었던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지하로 추락했고 안타깝게도 끝내 목숨을 잃었었죠. 비용 절감을 위해 지지대 설치를 미흡하게 했던 것이 붕괴 원인. 다시 무너질 위험이 있어 공사가 현재 무기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저 위에서 혹시 낙하물이 떨어진다고 하면 이 정도 거리는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뭐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진다 하면은 여기는 정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손이 닿을 정도로 가깝습니다. 낙하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인도 위에 설치된 건 얇은 안전 그물 하나뿐입니다. 앞에서 파져있던 그 건물을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작업에 힘이 가하면 무너지는 것은 이쪽으로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게요. 외벽 한 개가 철거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라는데요. 그러네요. 다행히 여기는 지금 여기는 아, 저거 좀 다릅니다. 네, 좀 그래도 안전해 보이죠. 딱 달라 보여요. 예. 이 판 자체가 굵고 얇은 것보다 이 안에 뭐가 이렇게 딱 지지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돼야 정상이고. 굉장히 넓고 한눈에 봐도 솔직히 좀 저거는 안전해 좀 보여요. 안전해 이 정도 이상은 돼야 어떤 안전 펜스, 안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바로 옆에는 아니 왜 이렇게 진짜. 여기는 안전해야 되고 여기는 뭐 안전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헐 때는 이렇게 해놓고 헐었어요. 헐 때는. 헐고 나서 아니 우리 거꾸로 헐 때 이렇게 하고 헐고 나면 치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이게 세우는 데 하나도 없어요. 다른 데도 가봐도 이거는 철거도 이렇게 다 하더라고 단독으로. 그렇죠. 설공사 했을 때도 다 사람들 다녔었죠. 그럼요. 그러면 그때는 아, 위험했네요. 더 위험했을 텐데. 그날 사람 막 거기서 구출하고 막 이래도 다 다녔어요. 천은 이렇게 너플너플 해갖고 이만큼씩 있었어요. 대충. 이거 한 건요. 불감증이네. 이거 하기 전에는요. 네. 나 여기서 네. 이렇게 핸드폰 누르고 있는데 이게 우지지지지지 그러더니 여기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나오라고 천원을 쳐놨다가 이제 그래요? 사야.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내가 가가지고 어디로 갔나 일로 저리 들어갔나 들어가서 나 죽을 뻔했다고. 아유, 위험이고. 네, 주민들은 불안함을 감추지 무서울 것 못하면서 같아요. 지나다닐 아이들도. 수밖에 없다는데요. 지금 여기까지는 이 공사 가림막이 쳐져 있다가 지금 보시면은 이쪽부터는 가림막이 없어요. 네. 아, 이쪽을 통해서 누구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 제재 없이 철거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공사 현장인데 여기 누구나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철거하기 전에 이런 가림막 설치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이제 실천 못한 이유가 어떤 비용 문제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설업의 가장 병폐가 네. 불법 다단계 하도급 제도. 하청에. 네, 광주 붕괴 사건의 경우 5번의 하도급을 거치며 와, 몇 번- 70억의 공사비가 20억 원으로 약 아니, 50억이 증발했습니다. 몇 번을, 와. 적은 비용을 책정받은 최종 하청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안전장치 설비를 하지 않는 편법을 쓰게 된다고 합니다. 아니, 제하도에 관해서는 네, 이처럼 공사업체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하지만 철거 공사를 수주한 원청사의 대표는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알고 있고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감을 수주한 뒤 마치 폭탄을 돌리듯 하청에 떠넘기니 이 사고는 예정되어 있던 거죠. 계속 돈을 아끼다 보니까. 뿐만 아니라 철거업체가 지자체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요. 이 감리 책임자 이름이 홍길동입니다. 최소한의 관리 감독조차 없던 겁니다. 홍길동을 쌓았다고요? 17명의 사상자를 낸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기 7시간 전의 사진입니다. 계획서를 모조리 무시한 채 시작된 허술한 철거는 이 토산과 장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건물이 무너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건물과 비슷한 모습의 철거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쪽 벽만을 우선 철거한 뒤에 이 세면을 차례로 철거하는 방법인데요. 무척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안전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면이 없고 네. 결국 외곽의 세면만 남게 지금 철거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면만 남게 된다면 네. 그 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있는 저 펜스 역할을 가지고는 건물이 무너졌을 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옆에서 보니까는 생각보다 가까워요. 그렇죠. 이게 만에 하나 벽이 무너진다고 하면은 인도는 물론이고 이 지나가는 차량도 덮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약간 그 광주 사건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시각적으로 보면 지금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안전도가 높이 보입니다. 그리고 전에 것보다는 안전도가 좀 더 높아요. 왜 이런 부실 철거가 계속되는 걸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철거 비용하고 철거 기간이거든요.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 안전이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소요되더라도 안전도 높은 철거 방식을 택하는 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중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무시되는 안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건 최일선에서 일하는 건축 노동자와 죄 없는 시민들인데요. 맞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만든 인재라는 겁니다. 하청 문제가 좀 심각하네요. 네. 다단계 도급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위험과 부담을 현재 현장에서 일하는 최하위 건설 근로자, 최하위 현장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이런 잘못된 관행이 일상화돼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하도급 이행 시태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틀을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날 부서지고 무너져 내렸던 건 그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누군가의 양심이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극을 멈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